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제 2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큰 듯한데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그동안 제라늄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해오시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오랜만에 제라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라늄을 키우다 보면 잘 자라던 것이 갑자기 성장이 둔화되거나 아니면 처음 작은 모종으로 들어왔는데 자라지도 않고 계속 그대로인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쑥쑥 잘 크는데 내 것은 잘 크지도 않고 꽃도 잘 안 피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 키워왔는데 잘 자라지 않는 제라늄의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라늄의 성장이 둔화되는 원인도 아주 다양하겠지만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쉽게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 위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경험이 좀 부족하시거나 제라늄을 오랫동안 잘 키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하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우다가 성장이 둔화되는 경우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부분이 영양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비료나 영양제를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 부분도 맞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인이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드릴 물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나 제라늄은 건조하게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유독 이 부분이 더 현실적인 원인으로 다가오는 듯 합니다. 저도 예전 영상에서 물을 말리듯 키우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물을 말린다는 정도가 사람마다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화분의 물기를 말리면서 죽지 않을 정도로 건조하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화분 표면만 마르면 물을 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두 가지 다 정상 생육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의문이 생길 겁니다. 실내 환경에서는 제라늄의 수분 관리의 적절한 수준은 이 두 가지 경우에 중간 정도를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제라늄은 건조에 비교적 잘 견디는 편이라 건조하게 관리해도 살아는 있지만 오늘의 주제처럼 성장이 둔화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제대로 정상 생육을 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화분 속 토양이 적절한 수분이 유지되어야 이온화가 돼서 양분이 뿌리털로 원활하게 흡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식물의 수분 공급 역할뿐만 아니라 영양 공급 면에서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액비가 아닌 이상 좋다는 영양제나 비료를 많이 주어도 물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식물이 제대로 흡수를 못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조하게 키운다, 말리듯 키운다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정말 화분 속의 흙을 다 말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화분 표면을 파보았을 때 손가락 한 마디, 그러니까 1인치 정도 말랐을 때 배수구로 물이 나올 정도로 주시고 물도 충분히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며칠에 한번 물을 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른 사람이 얼마 만에 한번 물을 준다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흙배합과 온도, 습도, 그리고 생육 환경에 따라 그 시기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귀찮더라도 직접 확인을 한두 차례 해보시고 스스로 우리 집의 생육 환경에 맞는 주기를 찾으시면 며칠에 한번 물을 주게 된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원인은 비료나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역시 부족하거나 과다한 경우에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앞서 언급드렸지만 성장이 둔화되면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영양제나 비료를 주기 전에 먼저 잘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효과도 좋고 과하게 주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 관리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물은 건조하게 관리하면서 비료나 영양제를 주면 효과가 없어서 계속 양을 늘려나가게 돼서 결국 뿌리가 상하게 되고 시들어가면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나 영양제를 주는 경우에 항상 물 관리와 병행해서 생각하시고 적용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제라늄의 경우에는 비료를 많이 요구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삽목을 개체의 경우에 뿌리가 확실히 발근이 돼서 새순도 나오고 독립개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이런 알갱이로 된 코트 종료를 화분 위에 적정량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좀 더 빠른 효과를 원하실 경우에는 질소, 인산, 칼륨이 골고루 들어간 복합 성분의
액비를 옅게 희석해서 물을 주실 때 한 번씩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분갈이를 할 때 뿌리 정리를 하는 경우에 비료를 흙과 섞거나 아니면 분갈이 후에 바로 주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분갈이 몸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는 분갈이 직후 절대 비료를 바로 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뿌리 정리를 해서 분갈이 몸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뿌리 정리를 하고 적절하게 상층부와 하층부의 비율을 맞춰주고 그리고 비료 성분을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부분은 다 무시하고 뿌리만 잘라주거나 또 뿌리를 건들면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분갈이를 할 때 화분 모양 그대로 뽑아서 더 큰 화분에 심어주고 잘 자라라고 거기에 비료나 거름만 넣게 되면 이것도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당장은 모르지만 오래 묵을수록 잎은 점점 떨어져 가고 앙상한 줄기만 낳는 일명 뼈라늄의 형태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모종일 때는 몰라도 점점 커가면서 뿌리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고, 영양 성분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흡수가 일어나는 뿌리털을 잘 발달시키기 위해서 잔뿌리를 많이 배양하는 것이 실내 식물의 뿌리 관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기 시작하거나 줄기가 길게 웃자람을 보일 경우에는 지수 성분이 없거나 함량이 적은 인상 칼륨과 미량 요소가 함유된 영양제를 보충해주면 도움이 되고, 지수 성분을 과하게 주게 되면은 질소가다로 조직이 열해지고 병충해에도 약해져서 장마철에 줄기 썩음이나 무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의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 주기와 마찬가지로 생육 환경과 식물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과하게 주느니 차라리 좀 부족하듯 관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상태가 이상한 경우에 원인을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영양결핍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경험상 평소에 어느 정도 비료나 영양제도 주고 관리를 해오신 경우라면은 영양결핍이 직접적인 원인의 경우보다는 실내에서는 대부분 뿌리가 손상되었거나 상대적으로 뿌리가 잘 발달되지 않아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잘 관리를 하는데도 왜소해지고 잘 크지 못한다면은 한번 뽑아서 뿌리 상태를 확인해보고 조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흙에 예전에 소개드렸던 이런 토양 미생물 제제라든가 아니면 뿌리 발달에 도움이 되는 제제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중요한 것은 하층부에 뿌리부터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상층부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형태로 관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별도 영상으로 준비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라늄도 빛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실내에서는 빛이 부족한 경우에는 생육 환경에 따라서 1년 내내 아욱처럼 자라기만 하고 꽃도 안 피는 종류도 있을 수 있고, 또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비치는 장소에서 무난하게 키울 수가 있는데, 요즘은 식물등들을 많이 활용해서 빛 부족 현상을 보완하기도 합니다. 식물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외로 열이 많이 발생하고 또 적절한 거리 유지가 필수이기 때문에 활용 시에 식물등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히 설명서를 보시고 거리 조절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참고로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열기 때문에 잎이 누렇게 변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너무 멀게 되면은 식물 종류에 따라서 효과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온도에 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베란다에서 온도가 낮은 탓에 자연적으로 성장이 둔화되곤 하는데, 상대적으로 따뜻한 실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베란다에서 겨울을 나면서 성장이 둔화되었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추운 날씨의 영향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기온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정상적으로 생육을 하게 될 겁니다. 식물마다 저마다의 생육 적정 온도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보다 낮거나 높으면은 성장이 둔화되거나 멈추게 됩니다. 참고로 제라늄 같은 경우는 생육 적정 온도는 15에서 25도씨 정도면은 무난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병충해에 의해서도 생육이 둔화되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 평소에 물 관리라든가 관리를 나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독 하엽이 잘 생기고 생육이 둔화되는 경우에는 평소에 식물을 관리하실 때 병충해에 감염된 부분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잘 자라던 것이 갑자기 생육이 멈추거나 아니면 잎이 작아지고 잎색이 짙어져서 마치 건조한 증상과 비슷한 상태가 될 경우에는 뿌리파리의 유충에
의해서 뿌리 피해 등을 의심해 보시고 뽑아서 뿌리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같은 증상으로 뿌리목 부분에 물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6번째는 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화분에서 잘 자라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식물이 성장을 하면서 뿌리도 화분에 꽉 차게 되고, 처음에는 보습 보비력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물리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 물마름이 유독 더 빨라지거나 영양제를 줘도 별 효과가 없어 보이고, 또 반대로 물을 주어도 표면에 물이 고이는 듯해서 배수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현상이 생기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흙을 바꿔줘야 될 시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봄에 흙갈이나 분갈이를 통해서 흙을 한번 바꿔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흙갈이를 해줄 때 그냥 뽑아서 바로 심지 마시고 뿌리 부분도 유심히 살펴보고 이상이 있을 때 무르거나 감염이 된 조직은 다 제거를 해주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고, 흙을 바꿔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많은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예전에 원예용 상토나 분갈이 흙으로 분갈이를 할 때 흙의 특성상 3개월에 한 번은 분갈이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제가 예전 영상을 통해서도 자세히 이야기 드렸지만 분갈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너무 자주 해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 잦은 분갈이도 오히려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제라늄의 경우에는 어린 개체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면 무난하고, 5년 이상 묵은 개체라면은 상태에 따라서 2년에 한 번 정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화분의 경우도 처음에 삽목묘일 경우에는 7에서 8cm 정도 사용을 하시다가 순차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분갈이흙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제라늄은 흙에 민감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분갈이흙에서도 무난히 키울 수 있고, 또 밭흙이나 다른 흙에서도 잘 키울 수 있지만 실내 환경에서는 야외보다는 배수성을 좀 더 좋게 해서 심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분갈이흙이나 원예용 상토를 이용할 경우에도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 펄라이트나 아니면 다른 알갱이흙을 적절히 섞어서 배수가 좀 더 잘 되게, 그리고 통기성을 좋게 해서 심어주시면은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식물 간의 경쟁에 의해서 성장이 둔화되는 경우인데, 한정된 실내 환경에서 너무 빼곡하게 제라늄을 키우게 되면 통풍에도 방해가 되고 각종 병충해에 시달릴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적절히 간격을 조절해서 배치를 해주시고, 경험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판매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량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잘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수량 조절을 하시는 것도 식물을 키우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야 오랫동안 또 지치지 않고 잘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라늄을 키우면서 성장이 느리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원인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단 하나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실습 부분이 없어서 말로만 계속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에 잡음이 많이 생기는 듯 해서 오늘은 이렇게 핀 마이크를 사용해 봤는데 듣기에 괜찮으신지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